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은 몇 월 며칠일까요? 예, 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목소리가 제가 살짝 잠겼죠? 예, 그 이유는 수요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점점. 목요일, 수요일 요즘에는 이제 약간 피로 누적이 살짝 되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은 갑자기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맑아질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이 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개별 종목 부분을 보면은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테슬라의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FSD, 그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요. 한 달 무료, 파격적인 혜택. 지금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주가는 올랐고요. 그러나 반면 기술주 다른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또 뉴욕 증시 밤 사이에 연출이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미주은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 또 깊은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빨리 일어나라. 잠잘 때가 아니다. 라면서 이제 젠슨 황 우리 CEO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조금 하락했는데 단기적인 하락이겠죠? 자세한 이야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아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데이터를 조금 줄였어요. 줄였어요. 줄이고 뉴스를 많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야기도 있고요, 테슬라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들 또 기대하시는 트럼프가 쏘아 올린 글로벌 단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단타 대회 밤 사이에 아주 바쁘게 일어났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월간 뉴스레터고요. 트럼프가 쏘아 올린 야수의 심장배 글로벌 단타 대회가 개최가 됐다. 이렇게 제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글로벌리하게 예, 글로벌의 모든 내노라 하는 단타 트레이더들이 정말 이제 꾼들의 모임이 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또 얼마나 될지 지금 사실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탈탈 털고 있어요. 뭐 재무도 털고 있고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지금 PSR이 어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털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조심해라, 전부 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거의 이제 밈 주식으로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회사가 밈스탁이다, 그냥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지금의 밈스탁이 됐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네. 한 15분 전쯤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바로 그냥 캡처. 15분은 약간 제가 과장했고요. 1시간 전쯤에. 왜 그런 걸 과장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희열을 느껴서 빨리빨리 갖고 와야 된다. 아니, 그래서. 이게 이름이 트루스 소셜이잖아요. 네. 사실, 트루라는 그렇죠. 단어의 뜻이 사실. 진실. 과연 트럼프와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본인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사실 솔직과 진실은 다르잖아요. 이게 예전에 트위터에서 본인 계정이 막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트루 보이스 뭐 이런 느낌의 내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그렇죠. 내가 그냥 SNS를 하나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의 주식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이번에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공짜로 푼다. FSD 앞서서 여행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아주 지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애플의 생태계가 혹시나 붕괴가 된다면, 이 붕괴라는 것은
지금의 반독점 규제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네. 실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폰 소비자들이 경험할 환경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격적인 중국 내 어. 2월 아이폰 출하량입니다. 오늘 그래서 애플 얘기 많네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이야기는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제가 다 이것도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정말 물 흐르듯이 갑자기 그냥 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랬는데. 예, 그래서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42%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28% 하락을 했다. 네. 지금의 하락폭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는 길에 사실 미국에 지금 끝나자마자 장이 끝나고 나서 방송하는 라이브 방송을 좀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요번 지금 마지막에 빠진 거 왜 그러냐 하니까 많은 좀 데이터 지표에 대한 부담감, 네. 그리고 지금 많은 고점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고점에 있어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한 시장에 약간 불안감이 있는데 테크니컬하게는 그래도 불마켓을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의 조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PC 발표가 생각보다 시장의 좀 여파가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보다 그러니까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월별로 봤을 때 0.1%가 상승한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불안한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맵을 보면은 기술주들이 다 좀 주춤하고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빨갛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가 빠지면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최근에 가장 뭐 두드러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타, 애플 마찬가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뭐 주인공이 테슬라였죠. 네. 테슬라가 6%까지 올라갔는데 장중에. 예. 오. 근데 좀 빠졌죠. 예. 그래서 그래도 뭐 테슬라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한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별 금리와 유가부터 먼저 봐야죠. 예. 금리 유가 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소폭 상승, 제가 하락인데, 제가 반대로 썼네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의, 이 채권 시장, 특히나 이 10년 국채 금리나 뭐 2년물 같은 경우에, 네. 이 채권 시장의 빅스 지수가 있어요. 이 채권 시장의 빅스 지수가 지금, 거의 최저치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지금 4.1과 3에서 맞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박스권에서. 예, 그래서 과거의 빅스 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금 채권 시장이 정말 조용하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폭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유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제 해역에 석유가 좀 축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해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선박 회사에서 이 석유를 축적하는, 예, 그래서 우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석유가 약간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뭐 수요에 대한 둔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도 유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유가 조금 내렸더니 유가 관련한 그 섹터 에너지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맞아요. 들어왔네요. 근데 뭐 예.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 유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근데 또 유가가 오른다고 또 미친 듯이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이게 1%대 상승하고 하다 커플링이 보니까. 뭐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는다. 네. 그 와중에 오늘 섹터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먼저 배가 고파지는 크리스피 크림. 크리스피 크림. 굉장히 전 좋아해요. 예. 하나 200칼로리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금방 먹잖아요. 그럼 입에 녹아요. 그러니까 그 쓱 기본.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냥. 글레이즈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 4개 정도는 정말, 진짜. 그런 800칼로리가 돼요. 예. 근데 이게 왜 오늘 많이 오른 거죠? 예, 크리스피 크림이요. 2026년까지 전국 맥도날드에서 도넛을 판매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아니고 미국 전역이죠? 미국에서요. 미국 전국에서. 예. 예, 그래서 자,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40%대. 와.
맥도날드에 도넛 판매한다 그래서 40%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사실 제 기억에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크리스피 크림이 정말 많이 있었다가 예전에 그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네. 포화지방을 빼라. 어떻게 배워?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포화지방을 다른 대체로 해서 했던 기업은 좀 살아남았고 그걸 대체하지 못했던 기업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사라졌던 기업이 사실 크리스피 크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제 대학생 때 이 네. 매장이 한국에 네. 뭐 이대학, 맞아요. 명동 예. 이런 노른자에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예. 그때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있는 경기도민이 거기까지 나가서 한 박스씩 막 아. 사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매장이 많이 축소되고 맞아요. 요즘에 거의 마트에서 좀 이렇게 탁 막 쌓아놓고서 그렇게 많이 팔잖아요. 예. 근데 다시 어쨌든 유통 채널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또 호재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크리스피 크림이 미국에서 어떤 정도 위치로 되어 있는지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하여튼 그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이거를 안 넣으면 이 맛이 안 난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일어났던 기업입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상향에 주가가 8%대 상승을 했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및 그 외 요인으로 인해서 회사 수익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업은요, 맥코믹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향신료 제조업체예요.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수익 개선이 된다라고 보고를 한 후에 주가가 또 4%대 상승했다. 이름이 약간 한국어 느낌 나는데요? 맥코믹. 매콤한 거 팔 것 같고 매콤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예, UPS. 불닭볶음면 같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입니다. UPS예요. UPS가 2023년 연결 수익은 910억 달러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2026년까지 좀 장기적인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앞으로 좋은 그런 가이던스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또 3%대 상승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JP모건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인 또 모멘텀을 이어간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또 장중에 3.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 최근에 가장 혼자서 좀 질주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미주호증권에서 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또 2%대 상승했고요. 네. 2024년 말과 2025년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AI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네.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두 기업인데요. 바이킹 테라피우틱스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왔는데 소규모 체중 감량 약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다. 이런 발표를 한 후에 21%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음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인터뷰까지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또 많은 패딩 하시면 많은 아실 것 같은데 캐나다 구스 비용 절감과 회사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 전 세계 인력의 17% 감원을 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또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 몇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에는 로컬 도너츠집이 많아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인기가 없다. 많이 안 먹고 매장도 맞아요. 좀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맥도날드는 매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리스피 도넛이 판매가 된다면 가면은 냄새 나면 못 참잖아요. 크리스피 그렇죠. 도넛 그 냄새 나면 또 못 참으니까 맞아요. 매출 증대가 나타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블랙락에 대한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많은 고점을 찍고 있고 조정을 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 블랙락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또 되게 중요한 또 매크로적인 그런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미국 주식 매수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뭐 전술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빅테크에 쏠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비중 확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포지션은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3회에 대한
3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기조도 마찬가지고 기업 수익 강세 등이 주식 시장을 좀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블랙락의 주간 시장 논평을 좀 보게 되면 더 많은 섹터 또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채택함에 따라서 이런 기술 분야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평가까지 좀 내놓으면서 이 비중 확대 포지션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주식시장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낙관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예, 썸즈업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주식시장 데이터 관련해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지표 맞습니다. 관련해서 PC. 네, 자 이번 금요일 날 이제 PC에 대한 지표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본인 이제 예상치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예상치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0.3% MOM 기준으로 월별 0.3% 상승을 했는데 이번 예상치가 0.4%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1% 정도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0.4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0.4였는데 이번 예상치는 0.3이다. 그래서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적게 좀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전 2.4에서 2.4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2.5입니다. 네. 또 0.1포인트, 0.1% 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튄다. 그러면은 참 큰일 나겠죠. 예, 매크로 지표가 어찌 보면 금리 인하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3회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은 그게 시기가 또 뒤로 미뤄지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네. 같이 이 부분을 금요일 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연결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영국과 EU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러한 표가 나와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그래도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2024년 3월에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파란색 선이 미국이에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영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괴리율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표가 나와서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있는 PC에 따라서 변동 좀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빨리 꺾이는 그런 분위기라서 스위스도 금리 인하했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는 빨리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주식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오히려 매도를 많이 촉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요? 네네. 지금 사실 주식 비중이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의 그 비중 자체가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약간의 좀 워닝, 그러니까 약간의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주식 비중이 높아졌다가 또 급격하게 또 빠지는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상황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낮아진다면 지금의 이런 주식 비중 자체가 크게 또 빠질 수 있고 시장이 정말 어글리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좀 이야기 평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 꺾인다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일 텐데 과연 또 1분기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지 여러분 보시면 네. 이러한 지표가 아무리 주식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왔어도 괜찮다라는 지표는 결국엔 실적이라서 잘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데이터는
예, 이 다음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지금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는 부분을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지금 수치화시키고 통계화시켜가지고 나오는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어제부터 우리 아니, 근데 팀장님이 제가-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분위기 조성을 고점이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까?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네.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정말 어찌 보면 좀 서두가 없어요. 서두가 없이 그냥 제가 막 만드는 본론으로 건데. 그냥 바로 넘어가죠. 예,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102 거래일 동안에 네. 0.2%의 조정도 주지 않고 네. 달려왔다. S&P 500이. 아. 자, 이런 부분이 지난 6년 동안 가장 긴 시간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길었군요. 예, 그래서 지금 0.2%의 조정도 주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S&P 500이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상승했던 그러한 구간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구간들은 아직은 못 미치나 그래도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러면 행여나 약간의 조정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예,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시장에 또 우려가 있는 그런 표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하라면서 자꾸 무서운 표만 가지고 오시고. 네, 다음 표도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금 부분은 흐름. 이 부분도 약간 어찌 보면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예, 오늘 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자, 월별의 주식시장 자금 흐름이에요. 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ETF 포함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 과거 2010년 때부터 2023년 때까지의 그 자금 흐름이 어땠는가라는 부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세린 메이라는 이야기가 늘 나왔던 건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표를 보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보는 것보다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월 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다가 4월 달 때는 좀 주춤하고 5월 달 때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좀 많아진다라는 그런 표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3월 막바지가 되고 있죠. 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 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판단은 이제 각자 맞아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예. 세린 메이 다들 이제 시장이 던져져서 폭락을 할 때 나는 이제 조금 낮아진 그런 못 샀던 종목들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데이터로 모든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데 제가 이거 한번 데이터 한번 네. 보세요. ETF. 예, 이게 최근 주간 단위 ETF 자금 흐름이에요. 네. 물론 보시게 되면 이게 표가 좀 작아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가장 오른쪽에 크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라스캡. 네, 라지 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시총이 상위 종목들 메가캡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ETF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했다. 네. 지난주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미드캡과 스몰캡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빅테크를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은 라지캡에 대해서 내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미드캡과 스몰캡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맞춰서 우리가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중소형 기술주들의 큰 어떤 반등이 좀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텍이나 여러 가지 헬스케어 업종들도 금리 인상에 정말 두들겨 맞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역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최근의 어떤 자금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팀장계의 닥터둠이라고 자꾸 이런 아유, 닥터둠에 절대 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아니, 자꾸 부정적인 이제 예. 시장의 하락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자둠이죠, 환자둠.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오늘 가장 저는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자, 여러분 띠롱띠롱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무료. 요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기간이 얼만큼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평가판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3월 31일까지만 한 달 무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기상 아직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열어둔 거예요? 예, 열어둔 상태인데 일단 뭐 테슬라 완전주행 FSD의 한 달 평가판을 무료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옵션으로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 네. 구독을 하게 될 경우에 거의 200불에 가까운 돈을 월별로 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왜 이런 평가가 나왔냐? 왜 이런 한 달 평가판을 무료로 제공하냐라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수요 약화와 가격 경쟁으로 인한 마진 압박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연구원 트로이 테슬리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에 3분기에는 테슬라 고객이 약 14%가 이 FSD 패키지를 구매했는데 2019년 3분기,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는 53% 정도 되는 고객들이 구매를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하락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FSD라는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그 기회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수요 둔화로 또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약간 달라요. 예. 왜냐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 늘었잖아요. 엄청 늘었죠. 그럼 그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 파이에서 14%와 2019년에 그 파이에서 53%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또 다른 그렇죠.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 테슬라 지금 수요 둔화 자꾸 나타나니까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일단 고객이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경험을 하게 하면 한 번 발디디면은 못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 서비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CEO님 이거 한 달 무료로 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팀장급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전 DS 시무신급에서. DS님께서 네. 지금 이거 한 달 해가지고 무료라고 해서 테슬라 사겠냐? 사겠냐? 차를 사겠냐? 한 달 때문에. 아니 기존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 또 그것에 따른 매출 확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실제 경험하신 분들은 어땠을지. FSD 성능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 계속 현대도 뭐 조금 못 미친다고요? 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이거는 보는데, 정말 사실 모든 어떤 뭐 누가 전문가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경험을 것 같아요. 해봐야죠. 예,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테슬라에 대한 뭐 물론 좋은 뉴스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또 반대편에 또 중국의 비아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이익이 엄청 비아디가요, 높죠. 이익이 80% 급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연간 수익에서 이익이 80%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터지는 거죠. 예, 이게 오늘 나왔는데요. 2022년 23억 달러에서 2022년에서 23억 달러, 2023년에는 42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비아디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화자찬을 좀 하는데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런 무역 분쟁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 뭐 좋은 성과죠. 예, 뭐 좋은 성과긴 한데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어떤 출하량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48만 4천 대 정도 출하량 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52만 5천 대 정도 출하를 했다. 가격을 보니까요. 비아디 보급형 모델이 $10,000예요. 근데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 3잖아요. 이 모델 3가 39,000달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이게 거의 4분의 1 가격이네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비아디에 대한 수요가 뭐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아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이 브랜드 기업 가치와 비아디와는 또 다르다. 이건 다른 브랜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거를 단순히 출하량으로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거나 어떤 뭐 순위를 뭐 매기거나 이런 것보다도 테슬라에 가지고 있는 브랜딩 효과 또는 마케팅 효과는 또 절대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뭐 각자의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화재 위험이 사실 전기차는 제일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만들면 그 화재 위험 안정성에 있어서는 어떨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요 표는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 4분기에 아마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비아디가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간으로 총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에 비해서 이게 80% 증가하는 그러한 매출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그러니까 성장의 둔화, 이 기울기 자체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다른 이 비아디와의 좀 비교 대조를 많이 하는 그러한 뉴스가 작년 이제 4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는 역전이 됐다. 뭐 2분기도 뭐 앞으로 역전이 더 될 것이다. 이러한 가속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테슬라에 투자하셨던 분들, 예, 그래서 이런 표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한 이슈 두 기업 비교한 내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어젯밤 이제 우회 상장이죠. 맞습니다. 그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예, 소셜. 네, 트루스 상장을 소셜. 했고, 장중에 단타 대회가 얼마나 단타 대회가 열린 열렸습니다. 겁니까? 예, 그래서 티커가 일단 DJT로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요. 네. 사실 뭐 페이퍼 컴퍼니와 합병이 된 거고요. 공식 이름 자체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2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과 그리고 그 소송 비용, 내가 이제 소송 이제 법적 어떤 분쟁에 관련된 비용, 지출한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거의 한 400억, 500억 가까이 매번 이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매출이 거의 완전히 상쇄되고 마이너스 기업이죠. 사실 적자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시장에서 이거를 뭐 그대로 재무제표를 그냥 따다가 와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민주식이다 이렇게 아예 뭐 정의를 내리듯이 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 유저 수 자체가 500만 명 정도 2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만. 이러다 보니까 민주식주의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제 차트 보게 되면 물론 지금 뭐 마지막에 약간의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32% 정도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장중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밈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 게임스탑부터 해서 AMC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지가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이게 또 관심이 있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맞아요. 쪽에 있어서의 진영이 조금 뭐 우세하다. 예. 이러면은 또 이런 난리 나죠. 기업들이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예, 이 정치 테마주가 근데 전 세계에서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뭐 어디까지 뭐 갈지 하한선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서 정말 바이든이 우세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야수의 심장배 네. 단타 대회가 개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애플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애플입니다. 오늘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연속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독점 규제로 인해서 아마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이폰 이용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슈퍼앱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슈퍼앱이요. 이게 뭐냐면 애플의 생태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애플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인데 것. 이 부분은 뭐냐? 애플페이부터 해서 애플 워치 또는 아이폰, 아이패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iOS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러한 생태계가 만약에 다 끊어진다면 네. 슈퍼앱의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분석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이 슈퍼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챗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중국 기업의 위챗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위챗을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기능,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 은행 업무 기능, 그리고 공유하는 기능, 쇼핑 기능, 그 외에 여러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그 하나의 앱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앱 안에 이미 이 기업의 생태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애플의 생태계가 끊어진다면 사람들은 이걸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슈퍼 앱이 나와서 그 슈퍼 앱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 슈퍼 앱이 결국에는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왔는데요. 애플 워치 또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그래도 열광하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소니 그 이어폰이 연결이 안 돼서 마이크. 소니 네. 마이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하드웨어와의 연결 호환성이
앞으로는 더 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네. 근데 순결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애플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더 저렴한 옵션에 대한 접근성. 네. 네, 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애플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은 싼 부분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옮겨가면서 좀 긍정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나는 지금까지 애플 생태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혁신이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끊어진다면 딴 거 써봤더니 딴 거 써봤더니 너무 좋아, 싸고. 좀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반적으로 물론 이거 외에 더 많은 어떤 예상치, 예상 분석 자료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한 요 빨간색 표시를 해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애플의 생태계가 끊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이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부가적인 이제 액세서리 그 다른 쪽에 있어서 품목을 더 확대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매출 증대를 좀 꿈꿨죠. 뭐 맞아요. 이어폰도 그렇고 예. 어댑터도 그렇고 다양하게. 예. 근데 이제 그런 매출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분명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근데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줄어들고 야, 있죠. 이거를 저는 보면서 이거 내가 보는 게 맞나? 이 중국에서 작년부터 이제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생각이- 예. 안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어쨌든 중국에서 좀 일단은 맡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어. 네, 중국 시장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아이폰만 보다 보니까 아이폰 보게 되면 중국 내 2월 출하량이 33% 급감했다. 전년 나는- 대비. 예, 이렇게 좀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인데 1월에 이어서 2월도 연속 출하량이 감소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아이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중국 스마트폰의 3분의 1 가까이 좀 위축이 됐다라는 2월 달에 아, 모든 스마트폰이. 예, 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2월 달만 보면 안 되고 2월 달에 뭐 춘제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앞에서 명절도 있잖아요. 1월 1일 때 우리 1월 1일부터 해서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여행도 가기도 쉬죠. 하고 예, 쉬기도 하고 오랜 장기간 쉬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12월, 1월, 2월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2월만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다 여러 가지 뭐 분석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2월 달만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3분의 1 가까이 좀 위축이 됐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어요. 목표가 160불.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205불이고요. 제프리스에서는 애플의 경쟁 압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블룸버그발 지금 출하량 감소된 수치를 좀 보게 되면 이 주황색이 1월 달이고요. 이 회색. 회색이 뭐 하얀색 회색이 이제 2월 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2023년에는 이 정도의 어떤 출하량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많이 팔린 2024년에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전체가 이제 3분의 1 가량 줄어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2월 달만 봤을 때 이게 정말 큰 수치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속적인 부분이 지금 애플을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들 이제 자국 브랜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우리 뭐 미국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예. 설 자리를 많이 좀 뺏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요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제가 또 포장은 네. 또 이쁘게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마무리 이쁘게 네. 해야죠. 애플이요 6월 10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를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6월 10일이요? 6월 10일, 예, 올해 6월 10일 날,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WWDC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AI를 공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관계자들이 좀 나와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애플이 열게 된 잔치집은 소문나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잔치집을 열었으니까 소문을 좀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024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4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어떤 제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AI에 크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내부 관계자가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비전 프로, 스마트워치 등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애플 마케팅 팀의 그렉 조스위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AI 관련된 이야기냐?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예, 하여튼 이런 인터뷰가 좀 있었고, 그리고 iOS 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iOS 18이 네. 업데이트가 이제 일어날 텐데 네. 역사상 가장 야심찬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이런 iOS 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 좀 기대가 다시 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든 AI가 붙어야지만 스토리가 전개되고 하는 네. 건데 애플이 AI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뭐 중국의 바이두를 탑재하겠다, 뭐 구글 걸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와서서 좀 시장이 AI 왜 안 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동차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AI 맞아요. 쪽으로 옮겼으니까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죠. 예. 근데 이제 생성형 AI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생성형 AI는 아니고 네. 그 외에 어떠한 AI인데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고 6월달 가서 한번 그 안에 이제 뭐 거밍치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좀 네.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제가 빠르게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플 이야기, 과연 이제 6월까지 우리가 그 사이에 부디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